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지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침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이 영상을 찍는데 조금 장애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연안이시 의정우파 종중규약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종중규약을 통해 어떤 체제로 가야 하는지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종중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우리 종중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 종원들은요, 적어도 조상님에 대한 종중일은 신경 쓰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원들이 자신의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종중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집중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종중규약으로 종중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종중규약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 원칙이 존중됩니다. 예를 들면 종토매각은 총회 참여 인원의 만장일치로 한다고 규정을 하면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정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 종족단체로서 종중규약에 따라 진행되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법인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는 종중입니다. 권리 능력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권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중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종토를 잘 보존하고 종제 관리를 잘하고 시제를 조상님을 잘 받들어 시제를 지르고 숭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원들 간의 화목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종중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령을 잘 지키는 것, 종제를 잘 보존하는 것, 종중원의 화합과 친목, 복지가 핵심 임무입니다. 종중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적 운영을 하면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종중 시스템에 대한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총회에 참여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임장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위임장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면 결의서로서 참여하는 방법. 이 서면 결의서는요, 민법상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서로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선 총회 소집 공고 방법의 문제, 이 신문 일간지에 2차례 공고하거나 또 우편물로 각 종원에게 통지하는 이런 어떤 행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총회를 치르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사용하는 여부의 문제, 또 종중 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내재하고 있습니다. 자, 종중 운영 시스템의 문제에서 총회 참여 방법과 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는데요. 우선에 위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공 총회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많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우선에 위임장 첨부 서류를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위임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뭐 족보사본, 특히 인감증명서를 이렇게 종원들에게 요구하다 보면은 좀 의심을 하고 인감증명서 해주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수급여를 주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이권 개입이나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 위임장을 매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폐단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심한 파벌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 지금까지 총회의 파행적 원인이 바로 위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위임장이 곧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업자를 얻고 집행부와 이사회의 거대 조직은 돈으로 위임장을 사서 총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모인 자발적인 소규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업자를 뽑은 거대 조직하고 서로 대항해서 이렇게 총회를 치르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돈으로는 안 되게 해야 합니다. 공정하지도 못하고요. 종토가 위험합니다. 위임장을 많이 가진 자가 집행부에 들어갑니다. 이 입장이 곧 돈이다 보니 결국 돈 싸움이 되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러니 종중이 사리사욕으로 얼룩지게 말입니다. 종중이 위임장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운영, 파행적 운영, 비례 용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임장 참여 방법은 부정부패의 시스템, 비례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생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중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공 종중 총회를 한 번 개최하는데 수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수억 원의 총회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니까 한 번 총회를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 거의 7억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위임장 한 장당 10만 원씩 잡더라고요. 실제로는 1인당 한 장당 5만 원씩 전달했는데 이것이 집행부 쪽에서는 금액이 차등이 있어서 그런지 10만 원씩을 잡더라고요. 지난 총회에서 참석 인원이 5,476장인데 이게 10만 원씩이면 5억 4,7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총회비 1억을 곱하면 6억 4,700만, 6억 거의 6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전 집행부가 4번의 총회를 치르면서 23억을 썼다 해서 고소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임장 폐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위임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예 위임장 제도는 없애버리고 총회 참석자만으로 개최하는 문제는 어떠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 없이 참석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하면
지방에 계신 참석자의 수가 적어 소수 의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정파 종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좀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또 소수이다 보니까 소수의 단합이나 소수 의견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 버스 대절 등으로 종중원 동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버스 대절을 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서명 결의서거든요. 이 서명 결의서를 통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서명 결의서는 민법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총회 때마다 종중원 전체에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비용이 들고요. 또 첨부 서류에 대한 번거로움도 역시 있습니다. 위임장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족보사본, 찬반 의사표시하는 서명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없이 미리 찬반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거의 위임장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서명 결의서에 자기가 원하는 찬반 표시를 하면은 이거를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것도 비리 개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도착한 우편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 관리자의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총회 참석의 문제로서 위임장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었고, 직접 참석자로만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서명 결의서 우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우선 종통 매각의 문제가 있을 때 총회 의결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권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이권 개입의 여지가 없어져야 합니다. 600년 전통의 종토에 대하여 종토 매각은 아예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토는 시가의 10배, 100배, 1000배를 준다 하더라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몰입애들이, 협작꾼들이 지펑부에 들어와서 감히 종토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2019년 1월에 종중 회장이 하는 말이 빚이 100억이 있어서 이 빚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100억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는 소리가 전임자들이 잘못했대요. 전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팔 수밖에 없도록 해서 그렇다. 이러한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종토 매각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업주와 많은 결탁이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제가 종중 사무실에 우편 접수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과 총무가 종토 매각은 이제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종토 매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금년에 벌써 2번이나 이사회에 종토 매각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이율배반이지요. 또 계약서를 숨기고 설명회를 하면서 계약서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구시일 저구시일 되면서 계약서를 보면 세연실시가 내야 할 법인세와 취득세를 종중에서 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종토를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종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종토 매각에 대한 문제는 종중규약에 엄격한 규정을 두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참석자의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에 참석 인원이 5분의 4, 80%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90% 또는 만장일치 이렇게 안 그러면 아예 영구 보전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5분의 4면은 거의 누구도 종토 매각을 넘겨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면 종토 매각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종중규약에 종토 매각은 5분의 4, 80% 이상의 찬성을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 종토 매각은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변호사들한테 확인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토 매각을 위한 종중규약의 개정, 종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종중규약을 개정을 해버리고 종토 매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종토는 영구히 보존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종중 이사회에서도 종토 매각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종토 매각을 위한 종중규약의 개정에 대해서 종토 매각하기 위해서 종중규약을 고치자, 이런 에 대해서 이사회의 안건 상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항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종토를 안정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사는 지파별 종원 수에 비례하여 뽑아야 합니다. 이사는 지파별 종원 수에 비례해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으로 참여하는 방법과 서명 계류서로 참여하는 방법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 총회에서 직접 참석자들로만 선출하는 문제는 지방 종원들의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고, 소수의 단합이나 소수 의견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총회에서 이사 선출, 회장 선출, 집행부 구성은 이권 개입과 복잡한 암투, 이권 개입이 들어가거나 또는 복잡한 암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의 형태로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대의민주제고 내각제로,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지파별로 각 지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처럼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이사를 선출한 겁니다. 종원수에 비례해서 이사수를 배정했어요. 그래서 이사진이 구성되면은 내각제처럼 이사회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정부와 종중은 임원 구성을 위한 종중총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위임장 문제, 서명 결의서 문제, 직접 참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중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배정된 이사수를 각 지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집행부 임원을 선출하여 종중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총회는
총회 참석들만 로만 총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직 운영 시스템으로서 대의민주제, 이사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처럼 이사 내각제로 운영한다. 대의제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지파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사를 뽑고 지파에서 추천제가 아닌 경선제로 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추천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와 임원들은 대의제에 의한 각 지파의 대표로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규모는 의정국은 약 30명 내외, 지금 현재는 22명인데 한 30명 내외로, 그리고 이사의 권한을 좀 상당히 많은 권한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이 의원 내각제처럼 이사진 내에서 이사들의 투표에 의해서 집행부를 선임하는 겁니다. 의원 내각처럼 다수당이 집권하고 당수가 수상이 되듯이 이사에서 집행부 임원을 선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와 종중 이사 선출을 위한 경비는 각 지파의 일정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각 지파에 나누어서 인원수, 지파 이사 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사 선출에 유리한 경비를 좀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중의 재원 낭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임원 구성이 아닌 다른 의안은 현장 참석 종원들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 의결, 승인, 추인을 하는 걸로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모든 3분의 2 이상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은 종중 재산을 안정적으로, 모든 것은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기능은 그러면 이사 및 임원을 승인을 하고요. 예산결산 의결 및 승인 또는 추인을 합니다. 각종 사업 계획 의결 및 승인을 하는 겁니다. 종중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요. 종토 매각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종토 매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사회의 기능은 예산 심의 의결하고 사업계획 심의 의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그리고 이사회도 직능별 분과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회의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이 회의록을 이렇게 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참 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의 발언이 좀 장인 코끼리 더듬기식입니다. 이사님들이 무언가 좀 파악하고 와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완전히 장인 코끼리 더듬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가 철저히 은폐를 하니까 뭘 알아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잘 모르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겉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숨기고 알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의도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교활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에 소집할 때 사전 브리핑을 하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좀 심도 있게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종중원은 발언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사록을 공개함으로써 상당히 이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회장도 집행부도 의견을 함부로 못합니다. 질 높은 의견이 개진될 겁니다. 종원들은 종중의 현안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종원이 그렇게 되면 종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기능은요.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임원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면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집행부는요. 그리고 예산 집행하고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거죠. 감사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고문이나 자문단에 의한 임원질의 원만한 의사결정에 자문 및 고민 역할을 하여 도움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제로 운영하면서 종원은 총회 직접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총회 및 종중 운영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위임장 제도가 없어지고 서명 결의서가 또 쓰질 않고 또 소집 공고의 문제에 있어도 신문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않고요. 우편 발송도 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 공문을 보내고요. 또 문자 발송을 전부 다 하고요. 각종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총회를 위한 대관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제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각이 없을 때에 총회 참석 인원이 많으면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총회를 대관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원이 준비위원 몇 사람을 선정해서 총회를 얼마든지 치를 수 있습니다. 임원 선출이라는 어떤 상당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의 계획서, 프로젝트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의 계약은 해서는 안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일 때는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큰 건은 공청회를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모든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비리 개입의 요소를 제거한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재원을 종중의 발전과 종원의 복지에 사용하는 겁니다. 매년 수억 원을 종원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사 추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8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에 한 제목만 쭉 보면은 이사 및 임원의 이 연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종중 살림의 문제예요.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종중 추진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총회 소집 방법의 문제, 신문지간지 우편물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 열람에 대해서 종중의 투명성, 종중이 투명하게 하면은 비리가 개입할 기가 없어지고요. 상당히 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의혹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의혹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때
종중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종중규약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다음 영상에서요, 새로운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이 바로 섭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